나하고 시어머니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건질 거야? 말이라고 해.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광설 원장입니다. 네, 얼마 전에 공영방송에서 라디오 방송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건강 상담 그런 시간이었었는데요. 근데 라디오 방송 생방송 하다 보면은 이제 노래를 내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노래 나가는 동안에는 이제 같이 그 아나운서하고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노래 끝나면 다시 이제 전화 오는 상담 이제 방송하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전화 오길 기다리면서 노래가 한 곡 나가는 그 시간이었어요. 아나운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원장님? 그래서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부인이 남편한테 질문을 했대요. 여보, 나하고 시어머니하고 물에 빠지면 당신 누구 건질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쓱 쳐다보더니 아이 그 말이라고 해? 엄마가 그거 구해야지. 그러니까 부인이 그럼 나는 어떡하고? 아니 뭐 마누라에 또 얻으면 되지만 엄마는 다시 얻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 뭐 질문이라고 그런 질문을 해? 그러더래요. 그래. 이 부인이 그냥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하여튼 그건 뭐 틀린 말은 굳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야 이건 이 남편 믿고 이거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다가 이제 누가 주위에서 아예 속 썩는 일 있으면 정신과에 가서 한번 상의를 해봐. 그래서 이제 어느 정신과를 갔대요.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툭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네, 수영을 배우세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면 되겠군요. 그럼 나는 안 빠져 죽을 자신 있으니까. 그러고 갔대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재밌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게 웃음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웃고 할 얘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나운서가 좀 어색해해요. 자기는 웃자고 얘기한 건데 제가 이제 정색을 하고 반응을 하니까 왜 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질문이 좀 잘못됐습니다. 엄마를 구할 거요, 나를 구할 거요, 그런 얘기는 사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 몇 년 사귀어서 결혼해갖고 몇 년 산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낳아서 키워주신 어머니를 버리겠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두고 보겠다. 그러는 얘기는 그거는 무슨 얘기죠? 그건 천하에 없는 패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 나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죽게끔 놔두겠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천하에 그런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은 천하에 없는 페르나가 좋아? 천하에 없는 나쁜 놈이 좋아? 어떤 거 당신은 선택할 거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질문이다. 그런 얘기죠. 네. 이거는 금기죠. 금기. 비교하고 비유할 수 없는 얘기죠. 사실은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요번에 이제 태풍도 지나가고 그랬는데 지리산에 뱀사골이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갑자기 게릴라성 호우 그러죠. 그래서 그 뱀사골에 캠핑 가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때가 주말이었었나. 하여튼 갑자기 호우가 내려가지고 그 계곡에 그냥 그야말로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때가 밤중이었었나 새벽녘이었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으니까 방송 시스템도 우리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럴 때였었는데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일어났었죠. 아내를 구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적도 있고, 어머니를 구하다 보니까 아내를 잃은 적도 있고, 자식을 잃은 적도 있고, 구하려다가 모든 사람이 다 빠져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모든 경우의 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어머니를 버리겠다는 사람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죽어도 나를 그냥 놔두겠다 그러는 사람하고 살을 부비면서 사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조심할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말 조심해야죠. 말 조심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사이에 말 조심을 제일 해야 될 거냐? 제 생각에는, 제가 40여 년 이렇게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아픔을 이렇게 대화 속에서 나눠가다 보면은 부부지간의 말 조심을 제일 잘해야 된다. 그런 거를 거듭거듭 느끼게 됩니다. 네. 그냥 남편이니까, 또는 그냥 아내니까,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로 그야말로 허울없고 이물없고 그냥 툭 하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상대방을 아프게 해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부부지간에 특히 상대가 진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갖고 툭 하고 건들면 나는 웃으면서 웃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상대방은 마음 깊이 상처를 받게 되죠.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에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남편은 소원이 뭐냐? 아내가 맛있게 해주는 반찬을 먹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근데 아내는 영 요리를 못한대. 집 반찬, 밥 반찬을 전혀 못한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대요. 그런데 부인이 같이 오셔서 부인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도 안 돼, 저는 반찬 못해요. 아니요, 반찬 안 해요. 저는 반찬을 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0여 년 더 사신 부부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결혼 초에 이제 열심히 해서 남편한테 이제 상을 이렇게 이제 밥상을 이제 차려서 이제 물어봤대요. 여보, 맛있어? 반찬 내가 이거 했는데 맛있어? 엄마 당신 시어머니 해주신 거하고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쓱 쳐다보더니, 아이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니하고 어디 비교할 때가 이게 뭐 맛이 왜 이래? 하고 핀잔을 준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한 거일 수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하죠. 이제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신혼 부부가 부인이 반찬을 해보면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근데 어머니야말로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해주시는 반찬을 먹고 큰 남편이 당연히 엄마가 해주신 반찬이 맛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툭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게 마음에 상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자기는 반찬을 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반찬 얘기만 나오면 당신 어머니한테 해달라 그래. 그러면서 20몇 년 동안을 반찬 잘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날 와서 이렇게 면담하는 중에 말씀하시는 중에도 그 부인의 말씀이, 부인의 표정이, 그 말에서 드러나는 그 감정 정서가 마치 신혼여행 때 무함받았던 그때 감정이 아직도 그냥 남아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이제 다 지나간 뭐 몇십 년 전 얘기를 아직까지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부부지간에 진짜 말 조심을 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조심하고 스스로를 잘 이렇게 다스리는, 말하자면 금기가 부부지간에는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남편의 아픔, 아내의 아픔을 이렇게 건들지 않는 조심하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부부지간에야말로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